예, 세 번째 강의는 두 번째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는 이제 풍류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풍류 사상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교육 집단이 이른바 화랑도입니다. 화랑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화랑도를 딴 어떤 뭐 군사 집단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 명칭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화랑도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들의 사상적 이념으로 삼았다고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강에서 강의했던 그 풍류였습니다. 그럼 이 화랑도는 과연 어떠한 교육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세 번째 강의에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랑도라는 것은 사실 한국 그 고대 사회 중에서도 그 신라라는 사회에서 아주 그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이나 청년 문화를 대표한다고 할까요? 그 당대에. 그리고 이 집단들이 역사에 전해오기로는 그 삼국 통일이나 혹은 국가의 어떤 기관으로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얘기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화랑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의 그 무리를 이루어서 교육 집단으로서는 어떠한 형태의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갖고 있었냐, 그걸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보면 이게도 이제 한자 원문이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대부분 그 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한글 창제된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육에서는, 전통 교육에서는 한문이 굉장히 주요한 그 학문적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그랬을 때 이걸 보면 혹 상마이 도의, 이렇게 해서 도의라는 말이 나오고요, 상마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서로 닦아준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해주는데 그 수단이 뭐냐, 도의라는 겁니다. 도와 의. 그래서 인간의 올바른 길, 혹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과 일반 인간에게 있어서 올바름, 의리, 정의, 요즘 뭐 저스티스 문제가 많이 유행하죠. 그랬을 때 이게 뭐냐, 올바른 이치가 뭐냐, 인간답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 주는 게 상마의 도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지식적 차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의 도덕적 차원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인간의 질서 의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도와 의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교육적 작용을,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쉽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상열이 가락, 이렇게 된다. 상열, 여기도 보면 뭡니까? 서로 상자가 두 번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까지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이 개인적인 인지적 능력이나 정의적 능력을 가지고서만 성적을 엄청나게 올린다든가, 단순하게 혼자서만 예의가 바르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닌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 상자라는 것은, 서로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 혹은 나와 우리라는 우리 집단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죠. 위에서도 상마라는 말, 서로가 서로에게 닦아주는 것이 나오고,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뭡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북돋아주던, 어드바이스를 해두던, 그죠? 아니면은 어떤 그 비판을 하던 했을 때는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근데 기쁨을 주는 수단이 뭐냐? 가락입니다. 가락. 노래 가짜, 즐길 낙자,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지식이나 예의나 도덕 이런 차원보다는 정서를 함양해주는, 그죠? 물론 이제 예능 계통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엿보여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유오산수 무원부지 해서, 유자는 놀 유자입니다. 이것도 오자도 이제 오락실 할 때 오자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이제 노는 것하고 놀이하고 관계가 있죠. 근데 어디에서 노느냐? 산수에서 놀아요. 산과 물, 산과 강.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토순례예요. 국토순례. 그러니까 산과 강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뭡니까? 국토를 체험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죠? 아,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구나. 여기가 국경선이구나. 아, 여기가 그리고 어떤 분이 태어나서 아주 그 명성을 떨친 그 자리구나. 아니면 여기가 어떤 높은 사람이 혹은 어떤 그 훌륭한 사람이 수련했던 장소구나. 이런 걸 뭐 확인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진 그런 거죠. 그러면서 무원부지 멀리까지 가지 않음이 없다. 국토 전체를 순료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군사교육 내지 체육교육. 오늘날로 따진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리교육도 되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마의 도의, 상렬이 가락, 유어산수 무원부지, 이 화랑도가 가졌던 이 교육적 특징은 뭐냐? 오늘날로 보면은 쉽게 말해서 지식적인 측면과 덕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몸을 단련하는 수련하는 이런 측면, 그러니까 지덕체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들어있다고 이렇게 현대적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그 말씀드린 상마의 도의부터 무원부지까지 그걸 가만히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화랑도라는 것이 공식적인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건 아니지만 화랑도의 출발이 화랑도 이전에 원화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화제도는 여성들이 무리지어서 모였던 어떤 교육집단적 성격을 갖고 화랑도는 남성들이 무리를 이루었던 어떤 교육집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원화가 되었던 화랑도가 되었던 무리를 이루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상마의 도의하는 그런 과정, 상렬이 가락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어산수 무원부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떤 인재들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런 거는 이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그런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화랑도 자체가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로서 존속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랑도 중에서도 집단에 어떤 우두머리가 있겠죠.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머리는 리더십을 발휘한, 그죠? 리더십을 발휘한 이런 존재를 볼 수 있고, 또 화랑 중에서도 우두머리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리더십을, 다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리더십도 있지만 펠로우십도 있단 말입니다. 얼마만큼 그 리더가 해주는 데 따라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펠로우십 같은 이런 쪽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기뻐하면서, 그리고 국토 순례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의 그 인격이나, 그죠? 이런 것들을 함양을 잘 해서 한 창문에서 보면 이제 양성제도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격을 함양하고 자기 체력을 함양하고 국가에 대한 혹은 공동체에 대한 자기 본분을 잘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인재들을 이제 뽑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화랑 중에서 예를 들어서 김유신 같은 장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재상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인재 양성과 인재 선발 제도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유아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엄청난 어떤 노인에 속하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청년들의 교육 집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하고 선발하는 곳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그 학령이라고 할까요? 연령 집단에 있는 그런 것들도 그 하나의 화랑도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화랑도들은 결국은 어떤 거냐? 앞에서 이제 교육적 특징을 봤지만 무예를 단련한다 했잖아요. 무예 단련한다고 해서 다른 말 하면 아까 국토 순례를 하면서 국토의 지리적 특징, 그러니까 아까 산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산과 수라는 것은, 산하고 수는 쉽게 말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산을,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성을 쌓는다든가, 혹은 어떤 방어벽을, 물을 이용해서 방어벽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특징이 강하죠. 그리고 체력 단련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무예를 단련하거나 유어산수 무원부지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 시대도 광개토 대왕 해서 말 자체가 어때요? 광개토니까 땅을 아주 넓히는 대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좀 쉽게 우스갯소리를 하면 땅 따먹기 시대예요. 국토를 넓히니까. 그러면 이제
힘이 있는 나라는 뭐 힘없는 나라로 그냥 막 양육강식 비슷하게 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화랑도 같은 경우는 그런 국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무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년군사집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군사집단 이런 역할을 하면서 국가에 봉사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복되지만 애국심을 가진 청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렬이 가락, 가무와 오락 등을 통해서 교양을 함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한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요즘이야 노래방이 되었던 아니면은 어떤 춤을 추는 어떤 공간이 되었던 뭐 가수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 즐거움도 있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단결심을 고양할 수도 있고요. 그 노래나 춤을 통해서 집단적인 어떤 그 집단지성이라고 할까요?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됩니다. 이 자체가.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놀기 위해서만 노래를 부르거나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의식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했겠죠. 그 다음에 집단이기 때문에 이제 단체 생활을 하죠. 단체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미 개인 교육을 넘어선 사회 교육이에요. 개인의 능력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회, 내가 소속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파악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회 교육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화랑도 같은 경우에는 신라 시대에 어떤 청년 무사 집단으로서 단순하게 어떤 그 군사적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기 위한 그런 어떤 청년들의 건강한 기백, 그리고 청년들의 그 상렬이 가라 혹은 상마이 도의 이런 쪽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유어산수 무원무지에서처럼 국가에 봉사하는 것들, 그리고 교양 함양을 통해서 그 사회 자체를 잘 지속해 가려는 어떤 그런 중요한, 오늘날 교육적으로 얘기하면 체제 유지적이고 수호적인 그런 보수적 기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 교육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그 어떤 자기 본분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교양의식을 지녔던 청년 집단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교육적으로 볼 때는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교육 집단으로서 중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